공모전은 해본 게 없어요. 뭐 금융권 뭐 서포터즈나 뭐 이런 서포터즈도 데요? 없어요. 동아리 그런 거는 동아리도 안 했어요. 동아리를 처음에 했다가 맨날 술만 마시러 가가지고 뭐 수상 경력은? 수상 경력 없어요. 아 진짜? 그냥 서울 중위권 대학교를 나왔고 CFA 1차만 있었고 금융 3종, 투자자산 운용사 별다른 스펙이 또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금융권 칩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인턴도 없이 막 학기에 바로 칩보를 한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금융권에서 자산운용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산운용이 어떤 분야인지 직무 소개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고객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돈을 위탁받아서 그 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같이 원래 돈과 함께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이렇게 다양하게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운용 업무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사실 특정 지어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언제 한 거지? 취업을 한 3년 전에 했죠. 3년 전에 18년 하반기 때 서서 19년부터 다녔죠, 회사를. 합격했을 당시에 그 스펙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말을 해줄래요? 사실 제가 스펙은 근데 별로 없었습니다. 뭐 학교도 사실 그냥 서울 중위권 대학교를 나왔고 CFA 1차만 있었고 금융 3종, 투자자산 운용사 정도만 있었고 별다른 스펙이 또 따로 없었습니다. 금융 3종이라고 하면 보통 뭘 말하는 거죠? 펀드 투자 상담사, 펀트사, 증권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파생상품 상담사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옛날에 군대 다닐 때 다 땄던 거라서. 그럼 군대 다닐 때 딴 거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자격증들은 아닌가 보네. 난이도는 쉽습니다. 한 달이면 땁니다. 그 영어 성적 같은 거는 어떻게? 토익이 945가 그랬어요. 오픽은? 오픽은 AL이었나? 에이. AL인가? 레드메일이 IH다, IH. 인터미디어 하이. AL이 아닌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IH.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이라서. 대외 활동이나 뭐 공모전이나 그런 걸 했던 게 있어요? 공모전은 해본 게 없어요. 공모전은 없고. 네. 뭐 금융권 뭐 서포터즈나 뭐 이런 서포터즈도 데요? 없어요. 동아리 그런 거는? 동아리도 안 했어요. 동아리를 처음에 했다가 맨날 술만 마시러 가가지고 유용하지 않다 생각해서 관뒀습니다. 1년 하다가. 뭐 수상 경력은? 수상 경력 없어요. 아 진짜? 수상 경력 없어요. 이력서에 수상 경력 적은 게 몇 가지 있다. 하나 있었다. 뭐? 삼성증권이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뭐 투자 상품을 만들어보는 그런 콘텐츠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 상을 하나 받았었는데 근데 그거는 모든 참가자들한테 다 주는 상이었어가지고 사실 자소서 내보기 용어로 취업할 때 되니까 그거 하나라도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리고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게 있잖아요, 그죠? 그쵸. 어학연수를 갔다 왔죠. 어학연수를 영국으로 9개월 정도 했나? 9개월. 그리고 인턴이 하나도 없었지? 인턴이 없었죠. 왜 인턴은 안 했어요, 그러면? 뭐 뽑아줘야 하지 안 뽑아줘서 안 한 거가 제일 크고 인턴을 하려고 자소서를 많이 썼어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조금 마음 아팠는데 취업하고 보니까 그게 뭐 큰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뭐 서류는 잘 통과를 했어요? 서류는 통과했었죠. 서류는 좀 특이한 것도 많이 하고 해서 맞아. 많이 통과했었어요. 그때가. 그때 뭐 하나에서는 뭐 60초 챌린지 막 네, 그런 거. 노래도 만들고 막 맞아. 한국투자증권도 하고. 한투에서도 가서 뭐 네. 서류 단계에서 1등이었다고 막. 그렇죠. 그러면은 뭐 특별한 스펙도 없고 뭐 인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을 했었던 뭔가 본인만의 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기가 있다면은 저는 특별하게 그 블로그를 활동했던 게 있습니다. 금융 블로그를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같이 운영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지원자들이랑 가장 차별화된 역량 그리고 스펙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면접할 때도 어필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블로그는 그러면 이전부터 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취업을 위해서? 생짜로 만들었죠. 제가 4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펙도 없고 인턴도 자꾸 안 되고 하니까 나만의 무기를 뭐가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선택지가 많잖아요.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는 신문 스크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런 용도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신문 스크랩이 아니라 나의 금융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블로그이지 않을까.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도 이게 더 나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면접관들이? 그쵸. 이게 중요한 건데 네. 1분 자기소개할 때 이 블로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접 준비할 때도 상당히 이게 용이했었죠. 그 면접관들을 제가 원하는 그라운드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됐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자기소개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죠?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블로그로 매일 글을 쓰면서 금융의 이슈들이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매일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훈련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항상 60초에 넣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면접관들이 어떤 식으로 뭐 반응을 해서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몇 가지 패턴들이 있었는데 보통 최근에 쓴 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 글을 한번 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경제 전반적인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나갔을 테니까 내가 또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발표 면접, PT 면접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항상 나오는 게 그 당시에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전 이미 블로그에서 그런 것들을 한 4-5번씩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PT 면접에서도 제가 거의 그 중에서 제일 잘 안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쪽에서 많이 유용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을 되게 많이 따셨던 것 같은데 금융권이나 자산운용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금융권이 경쟁이 많이 심한 편이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고스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스펙은 거의 약간 낮은 스펙 정도고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뭐 CPA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CFA도 최소 2차 정도는 있어야 조금 어필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도 그냥 기본 정도입니다. 아 사실. 진짜? 진짜 본인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블로그가 유일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블로그가 유일했죠. 사실 자격증에 따야 되는 이유가 남들이 다 따니까 사실 따는 건데 CPA나 CFA 3차, 2차, 3차 이 정도는 있어야 자격증 때문에 붙었다라고 할 만하지 그 정도로 전문 자격증이 아닌 이상은 자격증만 놓고 차별화를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대외활동 이런 거에 목숨 거는 거지 자격증 자체가 얼마나 그 효용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격증이란 거는 서류를 패스하기 위한 거지 맞아. 합격을 하기 위한 무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취준생 분들이 약간 좀 직무 탐색 같은 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 자산운용이랑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된 건가요? 고등학생 때 처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TV를 그 가족들이랑 같이 보다가 그 TV에서 그 경제한 놀자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그 집에 숨은 돈을 찾아줘서 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불릴 수 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약간 재테크 열풍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펀드 매니저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뭐 자산운용 규모가 뭐 3천억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제 꿈이 계속 이어져 와서 그러면 그 자소서에 지원 동기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내용들로 썼겠네. 그렇죠. 저는 자소서에 이렇게 썼죠. 근데 다 이거 거짓말 아니냐고 다 면접관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한 2-3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면접 때. 네. 근데 사실 이게 팩트니까 맞아, 저는 뭐 당당했죠. 네. 자산운용이란 직무가 대학생들한테 좀 생소할 텐데 직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약간 좀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직무 공부를 했던 방법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글링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구글링을 하면서 직무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글들을 다양하게 읽어보고 이 직무를 위해서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유명한 카페가 몇 개가 있어요. 덕금사라고 유명한 카페가 있고 또 2번째는 KKB라고 약간 이거 잘 안 유명한데 현직자들 위주로 잘 운영되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취업 준비 할 때 유용한 자료들도 많이 있고 취업 공고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현직자들을 만나서 일의 특수성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현직자들을 사실 많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내가 스카이고 금융 동아리를 활동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많이 알 텐데 이렇게 사람들 인맥을 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과거에 글을 썼던 사람들의 쪽지 보내기 혹은 그 이메일 보내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어떻게든 그 만남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을 드리거나 하는 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저도 취업 준비할 때 한 2-30명씩 메일을 보내서 한 3-4명한테 댓글 받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제 블로그를 보고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바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답장을 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현직자를 못 만난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직무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역량?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보통 그 사회생활을 또 여기서 처음 해보니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든. 왜냐면은 사실 일은 그냥 누구나 다 해요. 초등학교 애들 데려놔도 어차피 박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역량은 차별화가 별로 없고 진짜 사람들이 왜 인성 그러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저도 스스로도 너무 화가 날 때도 많이 있고 여기 위에서 만약에 팀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이 만약에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도 신입사원이 되다 보니까 느낀 게 일하는데 그냥 이게 전부인 것 같긴 해요. 다 그냥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뭐 지금 직무라든가 뭐 회사 생활에는 뭐 만족하고 계신가요?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죠. 그 회사 생활 자체는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나 아니면 뭐 시장 동향 같은 거에 대해서 매일 회사에서도 매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생각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그런 건 정말 좋은데 하는 일들은 계속 반복적이고 거의 보고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꿈꾸던 생활과는 많이 다른데 그 회사 생활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볼 수 있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경력들이 많으신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이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충분한 지적 자극이 되고 또 배울 것도 너무나 많고 금융권이고 또 자산운용 파트면은 사실 금융권의 탑티어 아닌가? 그 정도 되면 연봉 어느 정도 버시나요? 자산운용이라고 하더라도 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운용사도 있고 그리고 보험사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레인지가 엄청 넓어. 근데 그 저는 그냥 뭐 지금 초봉은 그냥 5천 조금 안 되게 받았었고 지금은 한 5천 후반대로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영끌이죠? 영끌 세전. 자산운용 사업자? 네. 10년 후에 목표가 있다면은? 10년은 그 회사를 나가는 것도 목표인데 그 퇴사를 하고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 개인 투자자가 돼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사업을 해서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모든 직장인들 그렇죠. 저도 사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인간인데 이 회사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가능성을 이렇게 제한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물론 밑으로도 이렇게 안전판이 되어주긴 하지만 위로도 막아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깨고 저도 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성공한 그 개인 투자자가 돼 있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일단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을 대변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융권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꼭 하나만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그 자격증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턴도 없었고 뭐 그랬었는데도 합격했던 거를 보면은 결국에 자신만의 스토리 그리고 자신만이 갖춘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그런 역량이 사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그를 했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 스크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지 주식 매매 같은 것들을 기록해놓고 내가 판단을 했던 이유라든가 근거 앞으로 뭐 계획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다든지 꾸준함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의 실력이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대외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턴일 수도 있지만 그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 무엇을 그것을 고민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면접에서 뽑으려면은 그 사람의 매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 매력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전문성 한마디로 고스펙일 수도 있고 인성이라든가 뭐 정말 잘 갖춰진 자세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뭔가 브랜딩이 된 그런 지원자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블로그에 쓰셨던 글 같은 거 도움되는 정보들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죠? 댓글. 그렇죠. 저도 그 여기 토개토개님처럼 쉽지 않게 취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렵게 사실 취업했거든요. 저도 뭐 자소서도 100번 쓰고 면접도 뭐 거의 20-30번씩 보고 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부분들을 또 금융권 취업 준비 가이드라는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블로그도 제가 어떻게 키워가는지도 보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점을 다 물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이분한테 여쭤보고 콘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모두 치과하세요. 안녕하세요.